한국에서 신부가 우리나라 입국한 후에 한국 남성한테 최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폭력? 더 심한 것이 이번이 이제 세 번째죠. 예. 예, 계속 올리는 게 이제 생각 외로 베트남 국제 결혼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국제 결혼에 대해 관심도가 많아요.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재혼 남성들은 두 번째 결혼을 국제 결혼 선택하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제 결혼은 40대가 한 5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0대와 50대가 합쳐서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고객층은 아직은 40대예요. 사실 국제 결혼이 어쩔 수 없이 나이 차이는 좀 나는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신랑님들한테 나이 차이를 20살을 넘기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들어보면 20살이요? 엄청나죠. 그런데 베트남은 일찍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 신랑님들은 늦게 국제 결혼을 선택하니까 거기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대부분 국제 결혼 그러면 결혼하시는 여자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잖아요. 결혼하시는 한국 남자분들의 문제도 좀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쉽게 마 소장님이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 때문에 피해봤다는 한국 남성들의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런데 거꾸로 한국에서는 한국 남성 때문에 피해봤다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 때문에 피해본 사례를 많이 듣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신부가 우리나라 입국한 후에 한국 남성한테 최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폭력? 더 심한 것이 우리나라에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을 살인한 적들이 있어요. 신랑님들이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소개했던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의 친척 언니가 한국 남성한테 그런 일을 당하셨던 적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결혼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고객 신랑님이 한국 베트남 여성을 또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베트남에서는 그런 뉴스를 접해요. 한국에 갔더니 한국 남성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얼마나 무섭고 걱정되겠습니까? 여성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자를 죽였다는 뉴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베트남 여성들 입장에서 내가 외국으로 결혼하러 갈 때 가장 걱정되는 거죠. 이 남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이 맞선을 볼 때 한 가지 꼭 보는 게 뭐면 그 남성의 폭력성. 너무 외적으로 무서운 남자 여자들이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 좀 온화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여자들은요, 강한 말보다는 부드러움을 좋아해요. 100은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느꼈을 때 대체적으로 여자들은 남성들이 좀 부드럽게 매너 있게 이런 걸 좋아하지, 너무 거칠은 남자, 뭐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대개가 말을 부드럽게 해주고 옆에서 매너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전 여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베트남 여자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것도 방송이잖아요. 우리 결혼업체 사장님들이 말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지금 결혼업체들은 홍보 목적이 강해요. 그래서 신랑님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 신랑님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업체는 정말 신랑님한테 모든 일을 잘하는 업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듣고서 신랑님들은 판단을 내리시는 건데 그 결혼회사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서적인 건 정답이겠는데 남녀 간의 문제를 어떤 결혼회사 사장님이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남녀 간의 문제는 없어요. 그 신랑님들마다 신부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회사는 신랑 신부님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거로 생길 수 있는 피해 사례라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해서 신랑님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지,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 신랑님한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런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국제결혼 하는 신랑님들이 참 걱정이 많아요. 의심도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 의심도 많고, 의심이 많으니까 걱정도 되는 건데 베트남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신부라고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 긍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고 의심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에서 신부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사례는 그런 일들인데 베트남에 있을 때는 좀 달라요. 베트남에 있을 때 신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지금 신부가 신랑을 만났어. 우리가 뭐 합방도 했어. 그 다음에 신부가 걱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 소장님이 뭐 국제결혼을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 하실 텐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임신입니다. 내가 이 남자가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은데 임신한 후에 이 신랑님의 변심이 생겼을 때 여자가 겪어야 될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신부님들이 거의 피임약을 복용합니다. 왜 그러면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 남성하고 결혼했는데 임신했는데 그 남성이 결혼을 포기를 하면 그 아기는 베트남 여성한테 제가 좀 느꼈던 건 그렇게 낙태 수술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팩트도 없고 그냥 저희 혼자의 생각이니까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도 베트남 여성도 모성애는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부님들은 걱정이 많죠. 이 남자가 언제 나를 또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베트남은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 남성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정보를 우리 결혼회사가 신랑님과 신부한테 드리는데 이걸 좀 잘못 전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국제결혼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돈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님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아요. 그 결혼회사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이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 그걸 들어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옛날 광고 있었죠.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신랑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 저는 신랑님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거 어렵다고. 근데 노가 없이 예스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로 내가 60인데 뭐 20살과 결혼할 수 있다? 그거 베트남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게 가겠죠. 그러나 그 결혼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그냥 유튜브에 보면 업체들이 홍보성으로 있어서 결혼 업체들도 기획 의도를 갖고 제작하는 영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저희는 아는데 신랑님들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신랑님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재밌거나 너무 말도 안 되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런 영상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옛날 베트남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엄청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배워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저희는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사람한테 배웠던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걸 똑같이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게 잘못되면 너무 신랑님 인생에 큰 타격입니다. 어떤 신랑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7천만 원짜리 통장 하나를 딱 남겨주셨대요. 신랑님은 그 돈만큼은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신랑님은 이걸 나중에 훗날 자식한테 그대로 넘겨주고 싶대요. 내가 이 돈은 쓸 수 없다. 근데 신랑님 저한테 연락 왔어요. 이 돈을 쓸 것 같다고. 전 신랑한테 그랬어요. 신랑님 무조건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라고. 이 신랑님은 신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남겨둔 이것까지 손을 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랑님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랑님 노를 해도 된다고. 신부가 오늘 10가지를 사달라고 했다면 5가지만 사줘도 되잖아요. 신랑님들마다 다 사연과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악용하는 사람을 피하시면 돼요.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베트남에 오셨어. 아들이 약혼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막 우는 거야. 그건 좀 깜짝 놀랐죠. 어머니가 왜 우시나? 어머니를 내가 화장실로 안내를 해드렸고 어머니가 울게 놔뒀어요. 내가 옛날에 방송에서 하나 봤던 게 사람이 울 때는 그냥 두래요. 실컷 울게 놔둬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가 충분히 울 수 있도록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날 그 남편 생각이 난 거야. 아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저도 눈물이 나는데 국제 결혼이 신랑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님의 가족들도 다 고통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해 가시죠? 제가 상담했던 신랑님이 한 분은 국제 결혼을 했는데 아버님이 이걸로 인생을 포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신랑님은 더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랑님들한테 너무 악용하면 안 돼요. 한 가족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조금 이런 말을 한 게 어떻게 신랑님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소장님 오늘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제가 충분히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